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번에 가져온 책은 빨간 머리 앤입니다. 엉뚱과 진지 사이로 오가는 별난 앤. 앤의 매력에 빠져버린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를 비롯해 주변 사람과 교감, 사랑을 나누는 소설입니다. 어느 계절이든 어울려요. 어른들에게는 위로와 위안을, 아이들에게는 즐거움과 색다름을 선사할 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빨간 머리엔 오디오북 첫 번째 이야기. 린드 부인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어요. 6월 초 상쾌한 점심이었어요. 어머나 웬일이지? 린드 부인은 매슈 아저씨가 외출복을 입고 마차를 몰아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매슈 아저씨는 60살 정도 되었고 린드 부인의 집에서 더 깊이 있는 초록 지붕집에서 여동생인 마릴라 아주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저렇게 멋을 부리고 어딜 가는 거지? 린드 부인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매슈 아저씨와 여동생 마릴라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초록 지붕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릴라, 잘 지냈어요? 혹시 어디 아파요? 매슈 씨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전혀요. 별일 없답니다. 매슈 오라버니는 역으로 갔어요. 고아원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 애가 저녁 기차를 타고 오나 봐요. 린드 부인은 놀랐습니다. 에? 왜 나에게 미리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대체 어쩌자고 사내아이를 데리러 와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매슈 오라버니도 나이가 들었고 아이를 데려다 밭일이라도 좀 거둘까 싶어서요. 스펜서 부인에게 11살쯤 되는 영리한 사내아이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린드 부인의 반응에 마릴라 아주머니는 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린드 부인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생말이 이끄는 마차는 매슈 아저씨를 태운 채 역으로 향했습니다. 농장 사이를 달려 꽃과 과일 향기가 나는 과수원 옆길을 지났습니다. 5시 30분쯤에 출발하는 기차가 올까요? 매슈 아저씨는 역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후 매슈 아저씨를 알아본 역장이 말을 덧붙였죠. 지금 어린 소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관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넓은 바깥이 상상하기가 좋다며 나가 있더군요. 매슈 아저씨는 놀랐습니다. 아이고, 나는 사내아이를 데리러 온 건데. 역장이 이어 답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스펜서 부인이 매슈 씨가 이 아이를 데리러 갈 거라고 했어요. 여자아이는 하얀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했고 가여울 만큼 말라깽이의 모습인데 허름한 옷은 너무 딱 맞아서 답답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빨간 머리카락을 2갈래로 따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매슈 아저씨가 앤에게 다가가자 그 여자아이는 반가운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슈 아저씨인가요? 맑은 소리로 말하는 앤. 이어서 영롱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와, 정말 다행이에요. 와주셔서 기뻐요. 매슈 아저씨는 걱정되는 마음이었어요. 여동생인 마릴라에게 이 사정을 어떻게 털어놓지 하고요. 일단 매슈 아저씨와 앤은 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자 활짝 핀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앤은 바로 반응했어요. 우와, 저기 툭 튀어나온 나무 보이세요? 새하얀 레이스 같은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메시 아저씨는 나직이 답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구나. 저는 신부가 떠올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얗게 차려입고 베일을 쓴 신부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전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무언가를 기대하는 즐거움이 생기죠. 그 즐거움이 절반을 차지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대하는 동안 즐거움은 온전히 제 것이니까요. 갑자기 애는 눈치를 보는 듯 매슈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죠?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매슈 아저씨는 귀엽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아니야, 마음 편히 얘기하렴. 나는 좋구나. 애는 손뼉을 치며 덩달아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이 섬으로 오게 돼 기뻐요. 지금 무척 행복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누군가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언젠가 저에게도 그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저씨,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애는 갑자기 길고 윤기 나는 따은 머리 한쪽을 매슈 아저씨의 눈앞에 보여드렸습니다. 빨간색 아니니? 매슈 아저씨가 답했습니다.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검은 머리가 아니죠. 그래서 완벽하게 행복할 순 없어요. 다들 까맣고 윤이 나는 머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던 마차는 언덕을 넘어가자 곧 숲이 보이고 시내가 보이고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좀 더 달려서 모퉁이를 돌자 초록 지붕집이 나타났습니다. 메시 아저씨가 그 집을 가리켰어요. 도착했구나. 애는 환희에 가득 차 초록 지붕집을 쳐다봤습니다. 와,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살 수 있다니요. 매슈 아저씨는 애니 실망할까봐 걱정부터 들었어요. 마릴라가 절대 여자아이는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 말이죠. 바로 집으로 들어가자 예상대로였어요. 이 아이는 누구죠?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앤을 보고 마릴라 아주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매슈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더군. 그럴 리가요. 전 사내 아이를 보내달라고 분명히 부탁했어요. 이 말을 듣자 애는 두 손을 모으고 소리를 칩니다. 저를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제가 사내 아이가 아니라서요? 애니 울기 시작했어요.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는 먼저 앤을 달랬습니다. 아주머니가 고하고 여기서 앞으로 살게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요. 그 집에서 원치 않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슬픈 건 처음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엄하지만 희미한 미소를 띠고 그만 울라며 어깨를 토닥였어요. 애는 침대에 누운 채 울다가 잠에 들었어요. 매슈 아저씨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렇게 앤을 받아들여 키우고 싶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단 마릴라 아주머니는 딱 잘라 말했어요. 저 아이는 오라버니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매슈 아저씨는 응수했습니다. 마릴라, 우리가 저 애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 다음날 아침 초록 지붕집에서 맞이한 아침의 풍경은 찬란했습니다. 방 안 가득 햇살이 비치고 애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와, 바깥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아래의 정원에는 보라색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시냇가 옆에는 자작나무가 모습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애는 그대로 슬퍼지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서 살 수 없지만 이 풍경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기 때문이었죠.
점심이 가까워지자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마차에 태우고 스펜서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매슈 아저씨는 슬픔과 미안함이 공존하는 눈빛으로 둘의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는 동안 앤은 제잘됐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었죠. 앤이 자기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캐나다 동부에 있는 주 가운데 하나인 노바스코샤에 있는 볼링브로크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선생님이었죠. 토마스 부인 말로는 우리 집이 아주 가난했대요.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3달 만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딱 한 번이라도 엄마를 불러보고 싶어요. 아빠도 같은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토마스 부인이 저를 데려가 주셨죠. 오드컨이 듣고 있던 마릴라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마음과 궁금한 마음 담아 물어봤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았니? 애는 그간의 과정을 담담하고 자세하게 답했어요. 8살 때까지 토마스 부인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며 지냈어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넷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셔서 해먼드 부인 댁으로 갔어요. 그 집에는 아이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새쌍둥이도 있었어요. 3년 동안 해먼드 부인 집에서 살다가 그 뒤로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한숨을 쉬는 앤에게 마릴라 아주머니는 다시 물었어요. 두 부인이 다 너에게 잘해주었니? 앤은 웅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잘해주려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도 가난한데 아이까지 많았으니까요. 이 아이는 참 가엾구나. 마릴라 아주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스펜서 부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스펜서 부인에게 마릴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스펜서 부인,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린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라 11살쯤 되는 사내 아이를 부탁한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말을 하자 스펜서 부인은 미안한 기색으로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전 여자아이를 바라는 줄 알았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이어서 부탁했어요. 그럼 이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스펜서 부인이 이어서 답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제 블루의 부인이 다녀가셨는데요. 집안일 할 여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 댁에 보내죠. 그때 블루엣 부인이 도착했어요. 블루엣 부인은 차갑고도 도도하게 말했어요. 볼품없게 생겼지만 일을 잘할 것 같구나. 네가 우리 집에 간다면 밥은 먹여주마. 그 말에 애는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공포를 느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 모습이 딱했어요. 바로 결심했어요. 다시 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말이죠. 그렇게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맡아서 키우기로 합니다. 그 말에 앤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 좋은데요? 왜 이리 눈물이 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착한 아이가 될게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에게 다정한 말투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말했어요. 너도 학교 가야지.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니 9월부터 다니는 게 좋겠구나. 아, 친구도 사귀어야지. 과수원 언덕에 다이애나가 살고 있어. 앤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마릴라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어요. 앤은 설레는 마음으로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그 무렵 에이번리 마을 전체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가 여자아이와 산다는 소문이 퍼졌죠. 린드 부인도 초록 지붕 집으로 갔습니다. 산들바람이 살랑이는 기분 좋은 저녁이었어요. 그때 앤이 과수원에서 놀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참, 린드 부인은 본인 생각을 무례할 만큼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앤을 보자마자 린드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쩜 그렇게 마르고 못생겼을까? 게다가 죽은 게 투성이구나. 머리는 또 빨간색이구나. 홍당무도 아니고. 앤은 얼굴이 빨개져 소리를 질렀어요. 미워요. 부인도 무례한 사람이에요. 만일 아주머니에게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내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앤은 말을 하면서 린드 부인을 째려봤어요. 이에 린드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질이 못된 아이로구나.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에게 엄격하게 말했어요. 방으로 가 있거라. 린드 부인은 화가 나 사과를 받을 심산이었어요. 어찌 된 일인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린드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린드 부인, 저 애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한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에 린드 부인은 더 화가 났어요. 앞으로 여기에 올 일은 없을 거예요. 린드 부인은 뚱뚱한 몸을 기우뚱기우뚱 하며 돌아갔어요. 2층에서 목 놓아오는 앤을 마릴라 아주머니는 달래면서도 단호하게 조언했어요. 네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란다. 이에 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부인이 저에게 못생겼다고 말할 권리는 없어요. 타이를 든 마릴라 아주머니가 이어서 말합니다. 너도 그렇게 화낼 권리는 없단다. 특히 어른 앞에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야지. 너에게 빨간 머리에 못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란다. 앤은 응수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머리나 얼굴을 가지고 말하는 건 듣기 싫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린드 부인 댁에 가서 사과하라고 했지만 앤은 듣지 않았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린드 부인의 뒤뚱거리는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삐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매슈 아저씨는 앤이 아침을 먹으러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고 린드 부인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릴라 아주머니는 생각이 조금 달랐죠. 앤이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길 바랐던 거예요. 이에 마릴라 아주머니가 소를 데리러 목장에 나간 틈에 매슈 아저씨는 앤의 방으로 살그머니 올라갔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슬픈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앤에게 매슈 아저씨는 말을 걸었어요. 앤, 기분 어떠하니? 좀 슬프고 외로워요. 이에 매슈 아저씨는 마릴라와 의논한 것도 있으니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앤, 아무리 그래도 이 문제는 매듭을 짓는 게 낫겠구나. 마릴라 아주머니는 잘못된 걸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란다. 가서 린드 부인에게 사과를 하렴. 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아저씨가 사과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은 저도 잘못된 것 같아요. 매슈 아저씨 위해선 뭐든 할 거예요. 매슈 아저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바로 마릴라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돌아오자 앤은 린드 부인에게 사과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이 마릴라 아주머니는 의아한 모습을 봅니다. 의기소침해진 앤이 아닌 즐겁고 경쾌한 앤의 모습이라 그렇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앤에게 말을 붙였어요. 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린드 부인에게 할 말이요. 린드 부인에게 가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슬프게 사과하는 앤. 앤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죠.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이 사과를 즐기는 느낌까지도 들었습니다. 어이도 없고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린드 부인의 마음이 스르르 풀렸고 앤은 바깥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화가 가라앉은 린드 부인은 마릴라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릴라, 저 애는 유별나네요. 다혈질적인 부분은 고쳐야겠는데요. 거짓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아이는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어 보여요. 애는 어둑어둑해진 오솔길을 걸으며 자랑스러운 듯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 참 잘했죠? 어차피 할 거면 완벽하게 할 거예요. 사과든 뭐든요. 그리고 그 실수로 제 결점이 하나씩 고쳐져서 좋아요. 이 실수로 제 결점이 하나 더 고쳐질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이참에 앤에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래. 그리고 앤, 너는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구나.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란다. 네, 알겠습니다. 린드 부인이 용서를 해주셔서 기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행복해요. 우리 집이란 느낌이 들어서요. 전 초록 지붕집을 가는 길이 참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애는 가늘고 긴 손으로 마릴라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도 딸이 생긴 엄마처럼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세 번째 이야기. 다음 주 금요일 마릴라 아주머니는 린드 부인에게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앤을 혼냅니다. 앤, 너 모자에 요란하게 꽃을 꽂고 교회에 갔다고 하더구나? 그런 장난은 안 된단다. 왜요? 옷에 꽃을 달고 온 아이들은 많았어요. 모자에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흠칫 당황했어요. 그래도 다시 경고하듯 말했답니다. 그래도 그런 짓은 안 된단다. 린드 부인은 네가 이상한 모습으로 하고 다녀 놀랐다고 하더구나. 사람들은 내가 상식이 부족해서 앤 네가 그렇게 다닌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 마릴라 아주머니가 혼내자 앤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주머니 너무 죄송해요. 장미꽃이랑 미나리 아제비꽃이 너무 예뻐서 그저 모자에 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혹시 아주머니 저를 고아원에 돌려보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저는 너무 괴로웠겠지만 아주머니 마음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겠죠? 앤이 슬픈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너를 고아원에 돌려보내진 않을 거야. 안심하거라. 내 말의 뜻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란다. 울음을 뚝 그치고 좋은 소식에 귀 기울여 볼래? 지금 치마 본을 빌리러 베리 부인 집에 갈 거란다. 너도 함께 가자꾸나. 그 집에 다이애나와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떠하니? 애는 눈물을 그치고 기뻐했어요. 아주머니,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말이죠, 걱정도 있어요. 혹시 다이애나가 저를 싫어하면 어쩌죠? 앤과 마릴라 아주머니는 다이애나 베리의 집에 도착했어요. 다이애나는 빙그레 웃으며 앤을 맞아주었고 둘은 정원으로 향했죠. 정원에는 근사한 저녁 햇살이 쏟아졌고
아름다운 꽃이 덮여 있었습니다. 앤과 다이애나는 수줍은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있잖아. 나와 마음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다이애나가 웃었습니다. 참, 이건 비웃음이 아니라 긍정의 신호이자 그녀의 습관이에요. 다이애나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늘 웃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 그러자. 앤이 와서 참 기뻐. 지금까지 또래 친구가 없었거든. 앤이 안도하며 말을 덧붙였어요. 다이애나, 약속해 줄래? 다이애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뭘? 앤은 곧바로 대답했어요. 우리 마음의 친구 서약해보자. 내가 먼저 맹세할게.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마음은 다이애나에게 충성을 엄숙하게 맹세한다. 이 말에 다이애나는 깨르르 웃었어요. 그리고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넌 좀 별스러운 데가 있구나. 그래서인지 네가 더 좋아. 다이애나는 앤이 집에 돌아갈 때가 되자 통나무 다리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집에 돌아온 앤은 흥분한 목소리로 제잘대며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말들을 꺼냈죠. 마릴라 아주머니, 다이애나와 저는 내일 자작나무 숲에 장난감집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이애나의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빛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다이애나가 저에게 예쁜 그림도 그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다이애나에게 해줄 게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앤의 마음에는 환희와 기쁨으로 꽉 찼어요. 그 마음에 온기를 한 스푼 더한 건 매슈 아저씨였어요. 얘야,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왔단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매슈 아저씨를 나무랬어요. 앤, 초콜릿은 이를 썩게 하고 배를 아프게 하는데 매슈 오라버니가 사오셨으니 조금만 먹으렴. 앤은 신이 나 말을 이어갔어요. 네, 하나만 먹을게요. 그리고 다이애나도 줄 거예요. 제 친구 다이애나에게 줄게 생겨 기뻐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돌려보내지 않아 참 다행이에요. 보면 볼수록 애는 마음이 예쁜 아이예요. 나도 같은 마음이야. 우리 집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늘 같이 있었던 같은 느낌이야. 9월이 되고 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3주 동안은 무사했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당시에는 푸른 호수를 바라보며 황홀할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갑자기 길버트는 앤을 놀리고 싶어졌어요. 길버트는 책상 사이로 손을 내밀어 앤의 머리끝을 잡아당기며 놀렸습니다. 홍당무, 홍당무, 빨간 머리엔! 앤은 일어서서 길버트를 노려보며 분노했어요. 비겁해. 어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앤은 분노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렇게 길버트 옆으로 가서 느닷없이 자신의 석판을 길버트 머리에 탁 하고 내리쳤죠. 석판은 두 동강 나버렸어요. 교실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죠. 선생님이 앤을 두둔했습니다. 앤, 이게 무슨 일이지?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앤은 대답하지 않았고 길버트가 시인했어요. 선생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앤에게 홍당무라고 놀렸어요. 선생님은 앤에게 말씀하셨어요. 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칠판 앞에서 서 있도록 하렴. 선생님은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앤은 화를 잘 냅니다.
애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애는 그걸 보고도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든 당당한 모습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길버트는 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앤.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길버트의 사과에도 앤은 무시했어요. 다음 날 무슨 일인지 늦게 온 아이들 중에서 앤에게만 벌을 주었고 설상가상으로 길버트 옆에 앉도록 했습니다. 이걸 보고 다이애나는 앤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자 앤은 책상의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이애나에게 말했어요. 나 앞으로 학교 안 갈 거야. 왜 그래? 그러지 마. 아니야, 다니지 않을 거야. 다이애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앤은 딱 잘라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앤. 마릴라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야. 절대 안 돼. 앤이 억울해하며 응수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요. 마릴라 부인은 린드 부인과 의논하기로 마음먹었죠. 린드 부인은 의외로 이런 답변을 줍니다. 내 생각엔 선생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어제는 앤이 화를 냈으니 혼내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불공평했어요. 앤만 혼낼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벌을 줬어야죠. 마릴라 아주머니는 흠칫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얼마간만이라도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당분간 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지켜볼 결심은 합니다. 그렇게 오전에는 집에서 공부를, 오후에는 다이애나와 놀며 지냈어요. 10월이 되고 단풍나무 잎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왔어요. 초록나무집은 빨간 단풍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빛깔을 냈죠. 어느 날 점심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앤을 불러 부탁했어요. 앤, 난 오후에 봉사활동이 있어. 네가 매슈 오라버니에게 차 좀 타드리겠니? 네, 그럼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흔쾌히 이 말도 건넸어요. 참, 다이애나와 놀아도 좋아. 집에 초대해서 차를 대접해도 좋단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앤은 뛸 듯이 기뻤어요. 정말 좋아요. 전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다이애나를 초대하고 싶었어요. 너무 멋져요. 제가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참, 마릴라 아주머니, 좋은 찻잔을 써도 될까요? 그건 안 된단다. 목사님 오셨을 때나 중요한 모임 때만 쓰는 거란다. 갈색 찻잔은 써도 된단다. 설탕에 절인 체리와 과일 케이크를 먹는 거는 된단다. 찬장 안에 딸기 주스도 있어. 와,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행복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마차를 타고 떠나고 앤은 바로 다이애나를 초대했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과수원 구석에 자란 풀 위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사과를 실컷 따먹고 실컷 담소까지 나눴어요. 다이애나, 이제 집에 가서 딸기 주스를 마시자. 집에 돌아간 애는 마릴라 아주머니가 일러준 대로 찬장 위에 딸기 주스를 마시려 했지만 무슨 일인지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보니 맨 꼭대기 선반에 병이 하나 있었죠. 애는 다이애나에게 대접하듯 딸기 주스를 건넸어요. 실컷 마셔,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와, 딸기 주스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 주스는 처음이야. 그래? 그럼 더 마셔도 돼.
다이애나는 딸기 주스를 2잔이나 연이어 마셨어요. 그리고 앤이 더 마셔도 된다고 해 1잔을 더 마셨습니다. 앤은 다이애나에게 케이크도 이어 청했어요. 자, 이제 케이크를 먹을 차례야. 다이애나, 왜 그래? 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다이애나가 거친 숨소리를 내더니 괴로운 듯 털썩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애나가 힘없이 말했어요. 나 속이 울렁거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과자도 안 먹었는데. 다이애나는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애는 다이애나를 집 뒤뜰까지 바래다 주고 속이 상해 울었어요. 이틀 뒤 린드 부인 집에 심부름을 다녀온 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죠. 마릴라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유를 말해보렴. 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린드 부인이 그러셨는데요. 다이애나 엄마가 저에게 화나셨대요. 왜? 뭐 잘못한 거 있니? 제가 다이애나에게 술을 먹여서 집을 보냈다고 저를 나쁜 애라고 했대요. 다시는 다이애나와 저를 놀지 못하게 할 거라고도 했대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네가 다이애나에게 술을 먹였니? 앤, 다이애나에게 뭘 줬지? 앤은 어이없다는 듯 답했어요. 물론 딸기 주스를 줬죠. 주스 3잔에 취하다니 이해가 안 돼요. 딸기 주스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아. 마릴라 아주머니는 화가 난 듯 천장 선반에가 확인했어요. 아차 싶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포도주 병을 딸기 주스 병이라고 착각해서 말했던 거였어요. 미안해서 어쩌니? 네가 준 것은 딸기 주스가 아니었구나. 이건 포도주 병이었어. 넌 몰랐니? 네, 전 마시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이애나가 집에 갈 때는 비틀거려서 제대로 말을 못했대요. 그렇게 베리 부인은 제가 다이애나에게 술을 줬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위로를 건넸어요. 너무 걱정 말거라. 그리고 그만 울어. 포도주가 아니라 딸기 주스였어도 그렇게 많이 마셨다면 배탈이 났을 거란다.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리고 베리 부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이애나와 그만 놀라는 말은 하지 않으실 거야. 걱정 말거라. 그렇다면 아주머니, 저 대신 다이애나 아주머니를 설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마. 마릴라 아주머니는 베리 부인 댁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베리 부인이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 일이 앤의 잘못이 아니란 걸 듣지 않더구나. 그 말을 들은 앤은 무언가를 결심하고 혼자서 다이애나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다이애나의 어머니에게 앤의 진심 어린 사과는 통하지 않았죠. 앤은 집으로 돌아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내일부터 학교에 가겠어요. 다이애나와 다시 놀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생각은 그만할래요. 이워하는 마음을 품거나 억울하다고 속상해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그녀가 잘 무렵에 자고 있는 앤의 볼에 다정하게 뽀뽀했습니다. 11월 어느 날, 마릴라 아주머니는 린드 부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어요. 아주머니는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돌아온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날 밤은 앤과 매슈 아저씨,
단 둘이 부엌에 있었어요. 앤은 지하에서 사과를 가지고 오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다급한 듯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곧바로 부엌 문이 열리더니 다이애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다이애나,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오는 걸 이제 엄마가 허락하시는 거야? 앤이 놀라서 소리쳤죠. 다이애나는 급하게 요청했어요. 앤, 나를 좀 도와줘. 내 동생 미니메이가 너무 아파. 우리를 돌봐주는 메리조 언니가 그러는데 내 동생이 후두염인 것 같대. 아빠랑 엄마는 시내에 가시고 안 계셔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갈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매슈 아저씨는 바로 모자와 외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내에 의사 선생님을 찾으러 갔어요. 애는 곧바로 오는 다이애나를 달랬어요. 다이애나, 후두염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앤 그리고 다이애나, 두 여자아이는 추운 겨울밤 꽁꽁 얼어붙은 길을 조심히 그리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참 아름다운 밤. 언덕에 내린 서리가 은빛처럼 빛나고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눈은 흩날렸어요. 너무도 급했지만 둘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 황홀했죠. 다이애나 집에 도착하니 미니메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이마를 짚으니 열이 펄펄 끓었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와 있는 프랑스 소녀 메리조는 미니메이 곁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애는 정성스럽게 미니메이를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을 대령하고 난로에 장작을 지피고 침대에 눕히고 약까지 먹였죠. 두 소녀는 그렇게 미니메이 곁에서 밤을 지내며 간호를 했어요. 새벽 3시쯤 매슈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하지만 미니메이는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은 다이애나 어머니에게 앤을 칭찬했죠. 매슈 씨가 키우고 있는 앤이란 아이가 참 똑똑하더군요. 미니메이의 생명을 지킨 건 앤입니다. 그 소녀의 간호가 아니었다면 아마 내가 도착한 새벽에 미니메이는 아주 위험했을 거예요. 앤은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을 새 너무도 피곤했지만 앤은 신나게 매슈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슈 아저씨, 참 멋진 아침이에요. 눈이 내린 다음 날은 아름답죠. 하얀 눈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지금 생각한 건데요. 예전에 해먼드 부인 댁에서 새 쌍둥이를 돌본 게 소중한 경험이었더라고요. 그 아이를 돌본 기억이 있었기에 어젯밤에 미니메이도 간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쩌죠? 오늘은 학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졸려요. 선생님 질문에 이상한 답을 할 것만 같아요. 그럼 안 되지. 얼른 침대에 들어가서 푹 자거라. 다른 일들은 걱정하지 말거라. 애는 푹 잤고 장밋빛 햇살이 쏟아지는 늦은 오후에 일어났죠. 앤이 부엌으로 내려가자 마릴라 아주머니가 와 계셨어요. 앤, 점심에 다이애나 어머니가 다녀가셨단다.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하도 곤히 자서 깨우지 않았어. 네가 미니메이의 목숨을 구했다며 너무도 고맙다고 하시더구나. 참, 그리고 포도주 사건 말이야. 이제는 네 잘못이 아니란 걸 인정한다고 하시는구나. 앞으로 다이애나와 앤이 잘 지냈으면 좋다고도 하셨어. 그리고 오늘 밤 괜찮다면 놀러와도 좋다고 하시던데. 앤은 기분이 좋아 하늘 위 구름을 걷는 기분이었죠. 얼굴은 눈부실 만큼 찬란하게 빛났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지금 가도 돼요? 저 설거지 못했는데 다녀와서 할게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귀여운 듯 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지.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렴.
앤은 빨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빠르게 과수원을 빠져나갔어요. 잠을 못 잔 피곤함도 다 가신 듯 몸이 가뿐했죠. 마냥 기쁘고 행복한 기분을 온몸으로 느끼며 다이애나 집으로 향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춥고 구름이 많은 12월 어느 날 저녁, 매슈 아저씨는 일을 마치고 장화를 벗었어요. 앤의 친구들이 앤과 함께 제잘되며 놀고 있었죠. 부끄럼쟁이 매슈 아저씨는 앤과 친구들을 우두커니 지켜봤어요. 가만히 보던 매슈 아저씨는 앤이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죠. 어디가 다른 걸까? 웬만큼 밝고 씩씩한 소녀도 없는데 뭐가 다른 거지? 골똘히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앤의 옷차림이 또래 친구들과 달랐어요. 또래 친구들의 옷소매는 봉긋하게 부풀어 있었는데 앤의 옷소매는 통이 좁고 살짝 초라해 보였죠. 매슈 아저씨는 앤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주만 지나면 크리스마스였기에 잘됐다 싶었죠. 다음날 저녁 매슈 아저씨는 옷감을 사러 시내에 나갔어요. 그러나 수줍음 때문인지 옷감을 사기가 어려웠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린드 부인에게 SOS를 청했죠. 남의 일을 잘 챙겨주는 린드 부인은 매슈 아저씨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앤에게 옷을 해주겠다는 거죠? 아주 좋아요. 내일 시내에 가서 옷감을 사올게요. 걱정 말아요. 고급스러운 걸로 고를게요. 이참에 옷도 내가 만들어 보죠. 매슈 아저씨는 린드 부인이 참 고마웠어요. 아이쿠, 정말 고마워요.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소매 모양 말이에요. 린드 부인은 듣자마자 알아차렸어요. 소매 모양을 부풀려 달라는 거죠? 걱정 말아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매슈 아저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2주가 지나고 린드 부인은 마릴라 아주머니 댁에 방문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싱글벙글 즐거워 보였군요. 앤이 기뻐하겠어요. 부푼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어요. 소복하게 쌓인 눈 덕에 더 근사한 날이었죠. 앤은 큰 소리로 캐롤을 부르며 2층에서 뛰어내려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 매슈 아저씨는 쭈뼛쭈뼛 포장지를 풀어 옷을 꺼냈어요. 그리고 살짝 눈치를 보며 선물을 건넸죠. 앤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와! 앤은 연신 감탄만 했어요. 반짝반짝 고급스러운 실크로 만든 드레스였어요. 물론 소매는 봉긋했고 예쁘게 부풀려 있었어요. 앤,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네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구나. 앤은 눈에 눈물이 일렁였어요. 매슈 아저씨, 이렇게 멋진 선물은 없을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수백 번 해도 제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소매가 참 예뻐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매슈 아저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옷이란다. 소중히 입으렴. 참, 린드 부인이 너에게 잘 어울릴 리본도 준비하셨단다. 머리에 꽂으면 예쁠 것 같더구나. 옷에 잘 어울리는 갈색이더구나. 앤은 모두에게 감사했어요. 저 꼭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더 노력할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요, 너무도 기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다이애나가 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 앤. 소중한 벗인 다이애나를 향해 비탈길을 뛰어 내려갔어요. 참으로 행복하고 낭만적인 크리스마스였답니다.
그날 밤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는 의논을 했죠. 매슈 오라버니, 앤도 다 컸어요. 새 옷을 입은 걸 보니 참 어여쁘더군요. 그리고 애는 참 똑똑해요. 매슈 아저씨도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죠. 그렇더구나. 앞으로 애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보자꾸나. 에이보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테니 말이야.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어느 날 마릴라 아주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앤을 불렀어요. 앤, 오늘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퀸스 학교 입학시험 준비반을 만드실 거란다. 거기서 특별 수업을 하는데 너도 가면 어떻겠냐 하시더구나. 앤, 퀸스 학교에 들어가서 교사 자격증을 따보면 어떨까? 내 생각에는 여자아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구나. 참, 돈 걱정을 하지 말거라. 매슈 오라버니와 내가 너를 맡아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 다 마음먹었단다. 애는 그 자체로도 감사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두 분 자랑거리가 될게요. 애는 열심히 공부했고 퀸스 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길버트와 시험 성적이 같아 공동 1등을 차지했어요. 그 후 애는 집을 떠났고 퀸스 학교 생활을 시작했죠.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된 벗인 길버트가 좋은 경쟁 상대이자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었죠. 길버트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도 있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앤이 길버트에게 마음을 다 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은 잘 지냈습니다. 앤은 공부에 매진했어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졸업시험이 끝났어요. 앤은 졸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1등 메달이나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고 싶었죠. 그럼 오랜 시간 뒷바라지해준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졸업시험 결과 1등 메달은 길버트에게 돌아갔지만 에이버리 장학금은 앤이 받게 됐어요. 마침내 퀸스 학교의 졸업식 날.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도 물론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단상 위에 서 있는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 시선이 쏠렸어요. 그건 바로 앤이었죠. 발그레해진 뺨, 별처럼 반짝이는 맑은 눈동자, 경쾌하고 특별한 빨간 머리를 가진 앤이었어요. 앤은 자신의 논문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는 앤에 대한 찬사와 부러움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는 자랑스러운지 흐뭇한 미소를 연신 지었죠. 매슈 아저씨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를 키우길 참 잘했지. 그럼요, 오라버니.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장학금을 받자 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가 학비를 주지 않더라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대학에 가는 꿈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됐어요. 졸업식을 마친 앤은 오랜만에 오게 된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와 그리고 나의 집인 초록 지붕집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장학금을 받게 되어 선생님이 되는 대신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죠. 앤은 미래를 그려내자 마음속 일렁이는 희망에 차올랐습니다. 다만 길버트는 대학을 가지 않고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해 본래 허전한 마음이 들었죠. 좋은 친구이자 경쟁 상대를 잃은 것 같아서요.
길버트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학업을 이어갈 계획이랍니다. 앤이 에이번리로 돌아온 지 2, 3일 정도 지났을까요? 매슈 아저씨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조심스레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여쭤봤죠. 마릴라 아주머니, 혹시 매슈 아저씨가 편찮으신 건 아니겠죠? 앤이 묻자 마릴라 아주머니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조금 편찮으시단다. 올봄에 심장 발작이 심하게 일어난 후로 계속 몸이 좋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나도 걱정스럽단다.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눈 때문에 그래. 눈이 계속 나빠져서. 아무리 안경을 새로 맞춰도 좋아지지 않는구나. 저녁이 되자 앤은 목장으로 매슈 아저씨를 모시러 갔어요. 느릿하게 걸어가는 매슈 아저씨를 보며 말을 건넸어요. 아저씨, 그간 너무 일만 하셨어요. 일을 좀 줄이면 좋겠어요. 매슈 아저씨는 소를 몰며 기운이 달리는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단다. 앤은 자기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남자아이였다면 아저씨 일을 많이 도와드렸겠죠? 그럼 아저씨가 좀 더 편히 지내셨겠죠? 슬퍼 보이는 앤의 손을 매슈 아저씨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12살의 사내 아이보다 앤 네가 더 좋았단다. 그리고 에이보리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잖니. 자랑스러운 내 딸애나 너무 걱정 말거라. 다음 날 아침 앤이 정원에서 하얀 수선화를 한아름 꺾고 일어났을 때 마릴라 아주머니가 크게 소리쳤어요.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털썩 쓰러진 매슈 아저씨. 이 소식을 듣고 다이애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린드 부인이 바로 달려왔어요. 린드 부인은 매슈 아저씨의 맥을 짚어봤어요. 슬픈 눈빛으로 앤과 마릴라 아주머니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릴라 부인,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군요. 슬프게도 그렇게 매슈 아저씨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다정했던 매슈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자 오라버니를 잃게 된 마릴라 아주머니와 아빠를 잃게 된 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둘은 울다가 웃으며 위로와 위안이 됐습니다. 매슈 아저씨가 사랑으로 갖고 왔던 과수원과 밭을 볼 때마다 매슈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매슈 아저씨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집은 적막했고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답니다. 어느 날 마릴라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앤, 길버트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며? 길버트는 참 멋진 청년이 됐더구나. 얼마 전 교회에서 만났는데 키도 훤칠하고 남자답더구나. 그의 아버지 젊었을 때와 똑같던데. 그의 아버지인 존과 나는 참 사이좋게 지냈었지.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소문이 날 만큼 말이야. 앤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옛 추억을 회상하듯 답했어요. 어쩌다가 싸우게 됐단다. 존이 사과를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어. 속으로 용서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내가 그땐 고집스러웠거든. 오랫동안 후회하고 있단다. 그때 용서할 걸 하고. 마릴라 아주머니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다음 날 시내에 다녀온 마릴라 아주머니는 잔뜩 실망한 눈빛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책을 읽는 것도 바느질을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눈이 나빠지면 영영 눈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애는 마릴라 아주머니를 위로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그간의 일들과 많은 생각들이 났어요. 애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퀸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내 미래가 빛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이제 매슈 아저씨도 곁에 계시지 않고 마릴라 아주머니는 몸도 마음도 약해지신 것 같아. 울컥하는 눈물을 머금고 애는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주위에 어두움이 몰려올 무렵 애는 다시금 빙그레 웃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총명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지금은 마릴라 아주머니를 잘 모셔야 할 때라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한편 마릴라 아주머니는 매슈 아저씨가 계시지 않은 초록 지붕집을 팔기로 합니다. 애니 먼 곳에 있는 대학으로 떠나면 혼자 살기 집이 넓기 때문이었어요. 애니 그 사실을 알고 고백했죠. 마릴라 아주머니, 초록 지붕집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우리의 소중한 집인걸요. 그리고 저요, 대학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앤을 바라봤어요. 앤은 말을 이어갔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만 두고 떠날 수 없어요. 같은 다이애나네 아버지가 일구신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저는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거예요. 에이버니 학교의 선생님은 길버트로 정해졌지만 카모디 학교에는 선생님 자리가 남아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릴라 아주머니와 행복하게 살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꿈을 꾸는 듯 부풀어 오는 마음을 부여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네가 희생하는 거잖아. 애는 계속해 담담하지만 활기찬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퀸스 학교를 졸업할 때는 제 미래가 쭉 뻗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길의 모퉁이에 있다고 생각해요. 길 모퉁이는 있잖아요. 뭐가 있을지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미리 알 수 없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헤쳐갈 거예요.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참,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고요. 앤이 학교에서 가르치기로 한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길버트도 물론 들었죠. 앤을 돕기로 합니다. 앤에게 에이번리 마을학교 선생님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이 먼 곳에 있는 화이트 샌즈 학교로 가기로 합니다. 앤은 다음 날 매슈 아저씨 무덤을 다녀오는 길 길버트를 만났습니다. 길버트, 정말 고마워. 길버트는 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되죠? 그리고 그때 놀리고 괴롭혔던 거 용서해줘. 앤의 얼굴은 수줍음과 기쁨으로 빛났어요. 아주 오래전 용서했어. 나도 고집쟁이였어. 미안해. 서로 행복한 기분으로 집까지 함께 걸어간 길버트와 앤. 그 모습을 마릴라 아주머니가 보게 됩니다. 웃으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둘이 아주 친한 친구더구나. 집 앞에서 30분이나 서 있더구나. 앤은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길버트와 저는 여태껏 경쟁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 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희가 30분이나 서 있었나요? 고작 5분인 듯 했는데. 친하지 못하게 지낸 5년을 이제야 채우게 됐어요.
애는 그날 밤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바람은 상쾌했고 별은 아름다웠고 앞으로 갈 길에 모퉁이에 서 있다고 해도 괜찮았죠. 그 길가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 있단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애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마릴라 아주머니 곁에서 진정으로 아껴주는 길버트와 다이애나 옆에서 새롭게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멋진 선생님으로 말이죠. 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그 희망은 용기를 줬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앤에게서 상상력과 꿈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외로움과 슬픔, 아픔이 닥쳐도 그녀는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결국 가장 즐겁고 기분 좋은 날은 대단히 인상적이거나 경이롭거나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고 소소한 기쁨들이 실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진주알처럼 살며시 연달아 다가오는 그런 날들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나날은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이에요.